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미국 충격 발표. 외환위기보다 더 큰 게 터졌다. 세계 경제가 자산 변동과 경제 침체, 미중 리스크 등으로 강력한 경제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대선 충격과 여론 충격에다가 대외 충격까지 받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심한 상황이며 달러 강세와 장기간 긴축으로 전 세계 경제를 금융위기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입니다. 미국은 자산 거품과 장단기 금리 역전, 공포지수 급증 등을 들어서 경제 충격 현황을 공표하였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의 마지막 퍼즐은 경제 위기를 비켜가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토요일 미국 충격 발표. 외환위기보다 더 큰 게 터졌다. 어우, 트럼프. 자, 미국 국기가 펄럭거리고 있고, 자, 미국 경제 대폭락. 자, 위험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세계 경제 위기. 먼저 세계 경제 전례 없는 복합 위기. 긴장감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제가 뭐 경제 위기를 막 불안감 조성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뉴스를 보고. 자, 세계 경제 위기, 주요 증상, 위기 요인, 해결 방안. 먼저 미국에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그 전에 이거 한번 짚고 가자고요. 여러분들 주요 증상 봤더니 자산이 변동되고 있어요. 금이 막 뛰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달러가 역할을 못하니까 금이 뛰는 거고 세계가 불안하니까 금이 뛰는 거예요. 주가는 막 널뛰게 합니다. 물론 주가도 많이 폭등했어요. 근데 너무 폭락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주가와 암호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경제 요인을 봤더니 일자리, 소득,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았던 미국이 일자리,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요. 수출입도 지금 경고, 가시적 현상도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 부도나고 가계는 붕괴되고 성장률은 감소하고 이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라고 지금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위기 요인 볼까요? 위기 요인. 국가 간 분쟁, 무역 분쟁이 위기 요인이에요. 무역 관세하고 보호무역 증가. 제 개인적 생각은 뭐 누가 대통령 돼도 상관없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이 요인이 좀 더 커질 거예요. 무역 관세, 보호무역. 자, 미국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게 주는 리스크. 달러가 너무 강세면, 또 유가가 강세면. 자, 긴축 재정. 너무 장기화해 버렸어요. 고금리. 통계 위기. 통계상 봤더니 국채, 10년물 국채, 2년물 국채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꼭 경제 위기 터져요. 한 2, 3년 후에. 그리고 고금리였다가 급작스럽게 금리를 내리면 꼭 사단이 나요. 금리 변동. 이 두 개는 영원히 정말 예외도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자, 해결 방안. 전 세계가요. 경제 환경을 공유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합심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는 터질 수도 있어요. 정부와 중앙은행, 이제 각 나라별로 정부 중앙은행이 적절한 경제 정책. 우리나라도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계속 손을 맞잡고 자주 토요일에 얘기했죠. 자, 위기 요인 사전 차단. 취약계층이라든가 이금융권이라든가 기업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PF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점검하고 차단하면 다른 나라가 금융위기 터지더라도, 물론 우리나라도 터지겠지만 아주 짧게 터지고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 보시면 미국 충격 발표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어떤 발표를 했냐. 흔들리는 미국 경제, 초박빙 대선판의 초대형 변수. 바로 이거예요. 자, 미국이 대선 충격에 지금 빠졌어요. 바이든이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해리스로 지금 바꿨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의 정말 무지막지한 네거티브 전략, 그리고 해리스가 과연 바이든을 그대로 긍정적인 분야로 이어갈 거냐. 그런데 지금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플러스 해리스로 선택을 해도 위험하고, 트럼프 왠지 모르게 상당히 위험하고, 트럼프, 바이든, 해리스 역대 최고로 무능한 정권이다라고 트럼프는 아예 그냥 지금부터 떠들고 있어요. 해리스는
트럼프 네거티브를 나몰라라 모르쇠로 하면서 전략 무대응하면서 본인이 할 노릇만 하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결국 트럼프한테 말려들었잖아요. 옛날에 힐러리가. 그게 또 얘도 해리스도 또 말려들어 버리면 안 돼요. 자, 경제, 국경 지금 5가지 문제가 있어요. 경제, 국경, 이스라엘, 중국 그리고 미국의 거품. 이 과제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 경제 침체, 자, 국경 문제, 이스라엘, 중국도 경제 위기, 미국의 거품. 자, 여론의 충격도 커요. 자, 미국인 5명 중에서 3명은 미국 경제는 이미 침체에 빠졌다. 나 돈 없다. 나 돈 다 썼다. 원래 그걸 걱정했었어요. 미국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지금 막 다 쓰면서 화랑장세를 펼쳤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왔어요. 이제 뚝 끊겼어요. 그러니 이렇게 예측을 하죠. 인플레이션, 생활비가 증가하고 여윳돈 없다. 자, 바이브 세션이라고 해요. 실제보다도 분위기의 침체에 빠지는 거. 근데 이 바이브 세션이 괜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어나는 거고, 이게 급속 확산되면서 공포가 공포를 낳고 경제 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자, 대외 충격도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지금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거예요. 당분간 정말 시끄러울 겁니다. 이란이 선포한 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또 먼저 선제 공격도 하고 서로 치고받고 할 텐데 여기에 미국이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정세상. 자, 또 친 이스라엘. 정말 이스라엘은요, 미국의 자식과도 같은 존재고,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확 휘어잡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좋아해요. 왜? 세계에 있어 몇몇 되지 않는 나라,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돼요. 몇몇 되지 않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의 자, 현대자동차, 기아차를 세계 1, 2위로 수입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일본 것도 쓰지도 않아요, 별로. 그 다음에 독도하고 동해를 표기하는 유일한 나라 중에 또 하나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가지고 자꾸 욕하면 안 되죠. 물론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구분할 수도 있지만,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푸틴, 보복, 본격화. 이것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선제 공격해 가지고 자, 지금 러시아를 타격해 버렸잖아요. 이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지금 러시아가 거기를 갖다 완전히 이제 위험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내부 붕괴, 과연 은행까지 붕괴될 것이냐, 중앙 공산당까지도 붕괴될 것이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에요. 이 3가지 충격에 미국은 지금 휘청휘청거려요. 자, 여기 보실래요? 트럼프 지금 지지율 보니까 자, 오, 뜨끈뜨끈한 자리죠. 8월 8일, 11일 4.47%. 그 다음에 해리스가 원래 약했었는데 48%. 지금 박빙 우세입니다. 누가 이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역전된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냐면 공포지수예요. 옛날에 자, 미국 보시면 공포지수,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 IMF 때, IMF가 아니라 저기 코로나 때, 지금 여기 또 올라가는 거 보세요. 공포지수 이렇게. 이게 또 이렇게 치솟으면 뭔가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공포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둔화하는 미국 제조. 어우, 여기 보면 50 밑으로 빠지면 이거 침체입니다. 49, 48, 40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자, 이거 중국이에요. 중국도 50 밑으로 내려가면 침체인데 제조업 지수 보세요. 와, 급나가고 있네요. 어때요? 미중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제조업 지수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달러가 최대 위험이에요. 어떻게 된 게 미국 달러. 빨리 달러를 없애고 국제 공용화폐를 써야 합니다. 달러의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나라 빅3 중에서 우리나라도 들어가요. 만약 달러를 안 쓰고 전 세계 공용화폐를 썼더라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발전했을 거예요. 자, 달러가 최대 위험 요인, 달러값 더 뛰면 제2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97년에도 이 달러가 사단이 돼서 외환위기 터진 거죠. 달러 강세, 달러와 강세, 세계 물가 상승, 아시아 위기를 가져왔고, 경쟁적 자국 통화 가치 차락, 특히 중국과 일본이 수출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기 돈을 갖다 평가절하하고 있으니, 자, 1997년 외환위기 때, 자,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중국, 일본, 대만, 인도 이 네 나라가 더해져서 아시아 공동 경제 위기, 외환 위기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이것도 문제예요. 달러 강세에다가. 미국이 너무 오래 썼어요. 긴축을. 고금리 유지를 했고 달러 강세까지 더해지니 웬만한 개발도상국은 나가 떨어졌고 그나마 동아시아나 튼튼한 나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도 심각해요. 한중일, 인니, 말레이시아, 태국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다행히 최근에 다시 또 돌아오고 있죠. 외인들이. 외환 보유고도 지금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경제 규모가 또 훨씬 커졌기 때문에 경제 규모 대비 외환 보유고는 오히려 더 적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간부채, 가계부채, 경제위기 취약계층, 지금 취약계층 여기서부터 경제위기가 터질 거예요. 소상공인 여기서부터. 기업부채, 실적부채, 연체율로 부도도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건설업 관련 악성부채가 늘어납니다. 단기간 갚거나 또 이자율이 높은 것들 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위험 요인인데 미국발 경제위기 징조 자 6가지 한번 과거에 터진 것들을 보고 판단해 보자고요. 여보세요. 미국 자산 거품이 지금 최대예요. 미국이 지금 튼튼한데 뭔 햇소리 하느냐 막 지금 거품 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자리 걸음 할 때 주가도 그렇고 이런 거 특히 주식이 이제 모든 걸 보여주니까 미국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신고가 찍고 갔잖아요. 그게 거품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어낸 달러가 제일 비싸요. 오죽하면 금이 그렇게 날아가겠어요. 달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뛰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달러가 몰락하면 이제 암호화폐를 쓰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뛰는 거니까. 여튼 미국 자산 거품. 주식, 달러, 채권 하나같이 거품 덩어리. 두 번째, 나스닥이 벌써 3회 연속 3% 이상 폭락을 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자, 이건 뭐 미신이 아니라 데이터상으로도 이래요. 3% 이상 출렁거린다는 얘기는 기술주들이 출렁거리는 것은 그만큼 위태롭다는 겁니다. 경제위기의 사전 징조로도 보여져요. 여러분들 자꾸 막 가슴이 아프고 이런 것들 여러 번 하면 심장마비에 걸리듯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되면 거의 100% 경제위기 터졌어요. 한 2, 3년 후에. 자, 코로나 때도 역전됐지만 최근에 또 역전됐는데 지금 역전 기준으로 자 2, 3년 후에 안 터지리라는 법 없고 금리 인상 후에 급격하게 인하하면 100% 터졌어요. 특히 미국 긴축 정책이 길어질 경우 그 후유증으로 금리 인상 후 인하할 때 터졌다. 달러 강세, 금 강세 하나같이 달러 강세가 왼수죠. 이러니 금도 올라가는 거고 킹 달러 영향으로 거품 때문에 터진다. 위험 요인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죠. 자, 미국의 거품, 전쟁, 중국 문제, 그리고 경제 침체. 이래 버리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자, 미국이 그래서 긴급 발표를 했죠. 뉴욕 증시 2년 만에 최대 한번 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엊그제 얘기가 아니라 또 터질 수 있어요. 마음 놓지 마세요. 자, 미국 긴급 발표, 경기 침체, 제조업 지수가 46.8, 50% 미만으로 악화되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죠. 미국 실업률 7월 달에 4.3%, 4년 만에 최고치. 이러니 나스닥이랑 S&P가 3% 이상 폭락을 하겠죠. 복합 악재, 미국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지표도 부진해요. 빅테크, 이거 오래전부터 계속 안 좋았는데 자, 반도체 AI 거품론이 지금 자꾸 무성해지죠. 외적 불안, 슈퍼엔저 종료. 그렇죠.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도 하고 이란, 이스라엘은 끝없는 전쟁으로 가고 있고 근본 원인,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주요 국가들의 거품이 심하다는 데 있어요. 미국만 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유럽의 모든 나라들, 유로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전체 주식 한번 보세요. 미쳤어요. 꼭지에 있잖아요. 경제도 좋지도 않는데 일본이 내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경제 폭망한 나라인데 지금 이래요. 꼭지예요. 대만 아니 파운다리 하나 갖고 꼭지를 찍습니까? 주요국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PER이 지금 2배, 3배 거품이 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폭락을 하더라도 주가가 덜 떨어져요. 이런 나라보다. 이런 나라들은 3배에서 4배.
정말 7, 80% 추락할 우려가 커요. 2000년하고 한번 여러분들 예전에 그 금융위기 터진 이후인 1910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무슨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 성장률이 낮았거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금리 인하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사단이 날 겁니다. 위험자산 회피, 주식, 부동산, 달러, 암호화폐. 자, 이게 이제 회피되는 순간 폭락이 올 것이다. 미국 경기 침체 심각, 9월부터 미금리 인하합니다, 이제. 자, 정말 빨리도 하죠. 9월달. 이것도 웃기는 게요. 파월이 참 입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아요. 입도 싸고. 아니, 빅컷 한다고 했으면 빅컷을 할 것이지. 다시 또 좋아지니까 주식이 좋아지는 거 하니까 스몰컷. 그것도 우물우물. 여기 보세요. 자, 빅컷. 미국 9월 금리 빅컷이 0.50이고 스몰컷이 0.25인데 반반으로 다시 줄여놨어요. 자, 아무튼 반반입니다. 만약 이때 반전하면 또 상황 봐가지고 계속 뭐 10월이나 그때 또 빅컷 할 수도 있겠죠. 투자은행 보고서 25년까지 계속 인하. 즉 올해 인하 약 3회 정도로 0.75% 1% 결국은 1% 내외로 금리 인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인하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두세 번은 인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폭, 경제 침체와 주가 변동. 주가가 계속 여기서 폭락만 안 하면 아마 이렇게 할 건데 만약 도중에 또 저번처럼 폭락하게 되면 볼 것도 없이 이제 빅컷 할 거예요. 자, 금리 인하폭 이게 중요합니다. 자, 침체 확산. 미국 글로벌 연착륙보다 하향 전망. JP 모건 경기 침체 확률이 25%인데 35%로 상향을 했어요. 지금 이상 친구들, 특히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징조예요. 워렌 버핏은 지금도 사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영향 요인, 경제 침체, 미국 성장률, 제조업, 실업률이 안 좋다는 게 지금 적신호예요. 주가 불안정. 미국과 세계 주가가 자꾸 흔들흔들. 물론 신고가 찍으면서 흔들흔들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꼭지까지 갔다가 이만큼 떨어졌다고 폭락이 아니에요. 다시 또 회복하면서 여기서 흔들흔들이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경제위기인 거예요. 절대 미국과 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나라께 정말로 우리나라께 안전합니다. 왜 밤새 가지고 막 미국 거 그것도 선물로 하지 마시라고요. 선수 아니면 본인이 할 자신 있는 선수라면 하시고 대다수는 선수 아니잖아요. 해외 요건, 중동 전쟁, 러우 전쟁, 중국 경제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 거품 파산, 자산 거품이 폭발하고 미국 연방 부채는 진짜 많아요. 안전자산은 급등한다. 이거는 미국이 파산할 우려가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집값이 어떻습니까? 상급지 중심으로 계속 뛰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사그라들 생각을 안 해요. 전통적으로 주로 여름만 되면 집값 폭등했고 봄, 가을은 상승했고 겨울은 보합이나 하락 둘 중에 하나였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1년 내내 뛸 때가 떨어질 때보다는 훨씬 많았는데 여름에 폭등한 게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겨울에 빠질 것이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세계 3대 위기 동시 폭발. 여튼 그하고 상관없이 부동산은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뛴다 이거예요. 자, 보자고요. 어떤 이상 징후가 있는지. 금리 인하가 본격화됐다. 이것 때문에 고금리 종결돼서 지금 집값은 계속 뛸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미국 집값이 신고가입니다. 2013년부터 10년간 계속 뛰고 있는데 자, 몇 년간 더 뛸지 한번 봐야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20년부터 자, 지금 24년, 14년 동안 그래프가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히려 증시보다 더 똑같아요. 주가보다 똑같다고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세 번째, 정부가 부양책 썼어요. 지금까지. 자, 윤석열 정부가 집값 잡는 거 본 적 있나요? 세금, 대출, 대책 다 집값 끌어올리는 쪽이죠. 자, 분양가가 뛰었다는 것도 아주 문제예요. 기존 아파트 가격 계속 올라가는 거죠. 분양가 뛰어버리니까. 자, 1에서 3년 공급 부족. 이게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때문에 물량이 많은데 하필이면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특히 서울은 없어요. 공급이 확 떨어졌어요.
땅이 좁은데 경기도도 뭐 3기 신도시가 뭐 바로 지금 입주를 해야지 공급 부족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공급 폭탄이고 지표 상승, 매매, 전세, 심리, 거래량 다 평가해 보자고요. 심지어는 경매 이런 것까지도 집값 상승 징후, 전반적으로 상승 징후가 하락 징후를 압도합니다. 자, 미국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나빠지는데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은 급등 추세입니다. 경제 위기만 터지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비롯한 위험자산이 급등할 가능성은 큽니다. 감사합니다.